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지만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마감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고개를 들어주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양대 시장은 힘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이 시장에서 이번 주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벤트로는 한국의 6월 수출,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 이 PMI 지수들을 살펴보고 또 개별 종목들의 실적까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돈줄 나는 전략들 궁금하다, 돈줄 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종목 공부도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화면을 통해서 마감장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 역시나 돈줄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실요 저는 개장 전에 이 선물이라든지 개장 전 분위기를 보면서 당연히 오늘장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제 예상치에도 못 미쳤고요. 시장 자체가 물론 코스닥 지수야 중간에 반등 시도도 나타나고 마감 기준으로 고개를 들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좀 힘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어떻게 봤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금요일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추세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FOMC 그리고 CPI 이번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미 추세가 정해져 있고 단기 흐름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이미 파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장도 크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지분 2조 원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시장의 흐름을 방해할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어떻게 돼 있다? 코스피는 굉장히 약했었다. 자,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의 상단 부분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계속하면서 움직였어야 되는 시장이 돌파 시도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을 더 이탈하지 않는다는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해야지 돌파를 할 수 있다.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단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한번 이탈했다 회복했죠. SBB 사태.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2008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서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응 아니야. 대형은행은 전혀 문제 없고 일부 은행, 좀 특수은행 정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도야라고 미국에서 아예 간단하게,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락되는 모습, 뭐 추후에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단 동결이 되었고 하반기에 점도표가 조금 높게 나왔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더 그렇게 두 번이나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단 지지력 테스트 명확하게 받았다. 올라온 다음에 약했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2,550까지만 왔다가 여기서 흔들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고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라고도 교육해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두 번 흔들 때 오히려 여러분 정상적인 거니까 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흐름은 요 회복만 나오면은 상승 N자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돌파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나서 이런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2650 어떤 지수죠? 2650은 제가 작년 10월 말 11월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 목표치 지수가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정도 되고 이 이상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최소한 2, 4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월입니다. 6월 중순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2650은 딱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월말까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늘으면 안 되겠죠. 이 구간에 있다가 쓱 올라가 주면은 2750, 뭐 많이 가면 28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딱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그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자꾸 이상한 정책을 펼치면서 21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다들 불안해하셔서 또 하단선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제가 아예 올해 상반기까지 지수를 정해드렸죠. 딱 그 정도 지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반년도 더 전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목표치. 이 정도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살포시 쉬었다 가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 아니에요. 지수가 천천히 올라와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닥부터 해서 철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지 튼튼한 것이지 대충 쌓아 올리면은 급하게 쌓아 올리면은 바닥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 가면 훅 하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끔 바닥을 굳건하게 다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딱 이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오늘까지 해서 줄어든 거 있습니까?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650 단기 고점 대비해서 줄어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일절 매도를 안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9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라는 거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급 보시면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차 전지주 휴식 구간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좀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가면은 안 된다. 좀 쉬면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린다. 외국인 수급이 좋으니까 순환매 섹터들 노리면 된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순환매 섹터는 중소형 섹터에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 섹터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대안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좀 먼저 쉬기 시작했는데 자동차가 같이 움직여주면 더욱더 좋겠죠. 이 타이밍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이슈가 하나 터지면 좋아요. 애플카 같은 게 하나 이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뭐 그런 뭐 이슈의 움직임은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주가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뭐 장마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뭐 장마랑 상관없이 최근에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그 주말 껴서 연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연 관련, 엔터 관련된 쪽도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잘해주는 겁니다. 자, 잘해주는 게 뭐냐? 저항 구간을 지금은 돌파 시도 정도는 해도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요 상단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코스닥은.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거. 지수는 쉬어가되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는 거죠. 지수가 쉬어가는 이유는 2차전 지주들이 쉬어야 되니까 쉬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환매 섹터를 방산, 바이오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섹터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순환매를 공략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작정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반등 나오면은 정리.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시 잡았다 또 정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엔터 콘텐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 말씀드린 섹터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도체랑 이제 로봇 AI 등등 이런 선조정 받은 섹터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거다. 최근에 자동차주들도 조금 전에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서서히 이제 좀 모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냐 요 사이에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패턴 있죠. 올라갔다가 쉴 때 이렇게 한번 단기 반등 짧게 노릴 거냐 아니면 바닥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2중, 3중 이 다중 바닥을 다지고 조금 더 길게 올라오는 거 노릴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조정 중인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도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좋은 교육 내용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는 교육 내용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하셔서 수익으로 혼줄 나시고요.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일에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월요일 금요일만 나오고 장 끝나고 장 종료에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도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란톡 입장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교육을 계속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주식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뭐 이미 우상향 추세의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 변동성에 크게 마음 동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고 장중에 대표님이랑 소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도대체 뭐가 돈줄 전략이고 뭐가 돈줄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기존 이 돈줄 종목들이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어떻게 돈줄이 났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돈줄 종목,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들 상승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급등을 보였죠. 197% 넘는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들 힘 받을 때 어반 리튬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 173% 넘는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에클론이 163%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진산업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162% 넘는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이 322억 규모의 증착 장비 공급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134%대 누적 상승률, 그밖에 SNS텍, 성우하이텍, 코스모학 모두 세 자릿대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돈줄 종목 탑10 종목들은 모두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도 이제는 좀 이런 종목들로 돈줄이 한번 크게 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장중에 시장 관련한 소통도 해보실 수 있고요.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영상들도 업로드 되니까요. 입장하셔서 종목 공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돈줄 종목 가운데 공개 직후에 정말 며칠 안 돼서 바로 시세를 또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 네. 라이프 시멘틱스가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라이프 시멘틱스. 자,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 교육해드리는 내용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지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5,000원을 이탈한 다음에 바닥을 예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만들어 놓고 돌파 시도를 했죠.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움직이려는 캔들까지도 다 포착이 됐어요.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타이밍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 뭐 라이프 시멘틱스나 최근에 뭐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 원격 진료 쪽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해서 또다시 국가 정책 산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러면서 5,000원 돌파 초반부터 여러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10% 넘는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끝난 종목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7%에서 10% 이상 정도를 우리가 수익을 확보해 놓으면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2, 3일 만에 뭐 상한가 3번 땅땅 터져서 가면 좋겠지만 그건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에 맡기는 그런 확률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작은 수익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키워서 우리 계좌 속에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오이즈도 말씀드렸죠.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우리가 포착해서 조금 더 긴 기간, 2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보유를 해서 이렇게 29.9%, 30% 정도 되는 수익. 그러니까 10%대에서 이렇게 30% 가까운 수익률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고. 다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오이즈가 좀 피해 거짓 같은 경우로 뭐 게임스컴 상관왕이나 이런 좋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좋은 섹터는 아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주도 섹터의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그리고 세 자릿수 수익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배, 3배 그리고 마무리로 10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Y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SY 같은 경우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꾸준하게 교육해드리면서 이 섹터가 아직까지 순환매가 안 나온 마지막 섹터. 물론 순서대로 봤을 때도 마지막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안 움직였네요. 움직일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주변 이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때문에 이게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재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이 또 끝나야 재건을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국에서 전쟁이 이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서서히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 처음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무기 지원도 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면서 지원을 들어갔죠. 우크라이나에 지원 들어갔던 EU라든지 뭐 나토라고 볼 수 있겠죠. EU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지원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미사일 탄두 이런 부분이 재고가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원을 갑자기 끊으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돼요? 그냥 싹 밀려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원해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거기다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크게 얻어갈 건 없는 전쟁이에요. 서로 잃는 것만 많지 지금부터는 얻는 게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당사자들은 당연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땅 뺏기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뭐 사망자도 속출하고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땅 따먹기 하러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쉽게 보고 바로 수도를 점령할 수 있을 줄 알고 수도로 진격을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질질 끌고 가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양쪽 입장 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죠. 900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끝나길 바란다. 그럼 재건 쪽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인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같은 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단하죠. 아, 재건주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턱 밑까지 이제 쫓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부터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이 없다. 영망치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캔들이 좀 작으면 좋습니다. 음봉일 경우에 조금 길 때도 있는데 캔들은 작을수록 좋고 꼬리는 길수록 좋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한번 솟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62.68%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건 포럼 한 다음에 소식도 들렸죠. 아, 현지에서 MOU를 통해서 합작법인 같은 형식으로 이미 재건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업이나 뭐 국가에서 다시 한번 뭐 결단을 내려서 합의는 봐야겠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제가 기본적으로 3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교육해드리죠. SY, 범양건영, 덕신하우지. 오늘 3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한번 매매를 해서 요 50.56%의 트레이딩 기술적인 부분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쭉 쉬고 있었죠. 기존에 상승한 부분 그 이하까지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62.68% 한번 올라오고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46.34%, 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죠.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양건영도 마찬가지고 바닥권에서 우리가 포착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버벅버벅거리면서 횡보한 척하다가 결국에는 움직일 타이밍에는 이렇게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다만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SY가 5,000원을 넘어간 것에 비해 덕신하우징 아직 2,300원 못 넘어갔습니다. 그럼 저항 구간 아직 못 넘어갔죠. 그러면은 SY가 지금 주가 레벨이 좀 더 높고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대장은 SY였다. 왜 계속 강조해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장은 SY고 범양건영하고 덕신하우징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 물론 이 기업들도 뭐 현지 기업이랑 뭐 MOU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합작법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고요. 뭐 최소한 MOU라도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설이 아니라 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귀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SY보다 더 움직일 가능성도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 3종목들은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옴시티는 7월 20일 다음 달 이제 한 달 남았죠. 동대문 이제 DDP에서 이제 그 관련 행사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니까 이게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분들 네옴시티 가서 거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황량한 곳에 어디에 거주할 겁니까? 그래서 모듈러 주택으로 이미 확정이 났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추가 공급 계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부터 시작해서 SY처럼 지금은 150%가 넘어간 이런 수익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짧게 치고 빠지는 경우 그리고 그냥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있어도 쭉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 초반이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계속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전쟁이 진짜 끝나면 추세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되고 전력 인프라 쪽은 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실적 자체도 좋고 해서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이런 쪽은 좀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이런 뭐 모듈러 관련주처럼 이런 관련주들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고 기계 관련 쪽이 아직 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데모나 이런 종목들 계속 교육해 드렸죠. 진성 TC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포착해서 두 번째 수익률 이런 식으로
크게 얻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슈까지 터진다, 상한가 또 나오는 거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우리가 모아가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처럼 미국과 중국이 마찰이 심해질 때마다 히토리오익이 나온다라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처음에는 조금씩 10%, 20%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다가 30%, 40% 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슈가 폭발하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때 이슈가 나왔던 거 뭐죠? 테슬라에서 히토리오 안 쓴다, 페라이트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이지나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97% 수익 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수익 붙여서 200%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키워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왜 나는 100% 수익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욕심이고요.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출발 단계에서부터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시작해서 수익을 올려놓고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SY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더 붙여가면은 100% 수익 아닙니까? 최근에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붙여가고 여러분들 계좌에 올해도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안 움직인 섹터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아서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심하고 계시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게임 쪽으로만 우리가 너무 생각해서 그러지 추후에 콘텐츠 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런 스튜디오나 이런 초기 단계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지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돼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 전용관 같은 게 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콘텐츠 쪽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장된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콘텐츠주, 메타버스주 이런 쪽이 아직까지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쪽도 이제 추후에 수급 들어오실 때 보고 지금 재건주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산주도 다시 움직이고 있고 뭐 식량 관련주도 제가 곡물주가 이제 쓱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좋은 모습 많이 보이죠. 설탕 관련주에 이어 천일염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마다 저희가 노란톡 교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교육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이런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그리고 저희 5명의 연구원들이 포진되어 있죠. 수습은 제외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5명이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오셔서 교육 받아보시고 편안하게 시장에서 대세 상승 초입 구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이 돈줄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었죠. 우리는 뭐 진작에 들어가서 돈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었는데 나도 이렇게 상승을 앞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다. 천리길 한 걸음 대표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글자짜리 종목인데요.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 설계감리, 교통수송, 도로, 생활환경, 수자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장군님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장군님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장군님처럼 움직이기도 했던 종목을 들고 와 주셨는데 네. 신라의 명장이자 이 말 목을 베었다 해서 유명한 장군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유신 장군이시죠? 그 장군님 종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힌트는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유명한 장군님의 성만 빼면 딱 종목명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실 종목명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종목을 왜 포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대응 방법,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쓱 복귀해서 또 쇼츠 영상 40초짜리 영상으로 종목마다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리니까요. 모두 확인하시고요. 자, 이 기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장군처럼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급등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도로아미탑을 내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바닥권을 굉장히 열심히 다졌는데 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구간 사이 이 구간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돌파하면 실패, 돌파하면 실패 노리고 있는데 이제 슬슬 3만 5천 원 쪽으로 붙어가면서 돌파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혹은 다음번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네옴시티 양쪽에 또 포함되어 종목이고 SOC 관련주나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 3만 5천 원 돌파를 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포착할 만하다. 기존에 6만 원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구간도 반토막 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 가져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돌파를 바로 실패하고 이렇게 쓱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32,500원 정도 유지되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보시면서 32,500원 아래 주면 싸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3만 원까지 모아가시고 거기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35,000 돌파하면은 돌파 매매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첫 번째 종목이 정말로 장군님 같은 상승을 보여줄지 노라도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나 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자동차 엔진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은 질투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 질투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질투 많은 사람을 보고 저희가 뭐라고 하죠?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죠.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태도가 저를 굉장히 섭섭하게 만드네요. 네. 질투쟁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질투의 화신님께서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질투의 화신이 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가 나올 때마다 자꾸 질투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화신도 좀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자, 종목명 여러분들 눈치는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종목하고 이 종목 두 종목을 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양신인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서 너무 예쁘게 올라왔어요. 80% 이상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 15,500원 요 구간을 살짝 이탈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섹터는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대차, 기아차, IRA의 견제를 받고는 있지만 유럽부터 시작해갖고 글로벌 판매량이 작년에 3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기차 쪽 판매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부품사들도 같이 껑충 뛰어오르는 실적이 좋아지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부품사들이 영업 마진이라는 게 대기업이 정해놓습니다. 뭐 여기는 뭐 7%,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으로 해야 돼요. 많이 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더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나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라고 하면은 판매가 많이 되는 게 중요한데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20%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20%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부품주들 자체가 수혜를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정체되는 구간이죠. 휴식 취하는 구간에서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000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쓱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만약에 요 11,5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은 가격적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싸게 모아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13,500원까지 싸게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또한 포트폴리오에 당장 급하게 움직이는 않지만 추후를 도모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양신 종목 힌트 드렸으니까요. 힌트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이름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이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들로 계속해서 좀 돈줄이 났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이 포스코 DX가요 산업용 로봇을 현장에 적용을 해서 또 성과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뭐 저희야 진작에 공약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산업용 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 쪽으로 해서 포스코 그룹의 뭐 핵심 사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올해부터 포스코 DX로 사명을 변경하고 원래 포스코 ICT였죠. 그리고 나서부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부터 이미 강력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쪼르르륵 내려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10,000원을 굳이 이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탈한다라면 너무나도 싼 가격 주는 거니까 고맙기는 한데 굳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우리가 11,000원대에서 포착을 해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가자마자 뭐 다음 날부터 수익을 꾸준하게 붙여주더니 벌써 2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0% 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니까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또 20% 가까운 수익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교육해드렸듯이 처음에는 한 7%에서 10% 그리고 나서 10%에서 20% 그다음 30%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다 보면은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닐 경우에는 한 40~50% 정도에서 1단락을 짓고 추후를 도모하는 게 맞는 거고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데 저는 말이죠. 계속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회담할 때 우리가 계속 기가팩토리 한국에 지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한국도 고려 대상이다라고 한 거 뭐라고 했죠? 립서비스다. 외국인들은 립서비스를 그렇게 잘해요. 서양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야 된다. 한국의 기가팩토리가 먼저 지어질 일은 없다.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뭐다? 전기차 충전 사업이다. 최근에 이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GM이고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다 테슬라랑 지금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방식을 표준으로 우리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도 C타입하고 애플타입하고 나눠져 있다가 유럽 같은 데 C타입으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죠. 스마트폰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제가 2009년인가부터 썼던 것 같아요. 지금 2023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 훨씬 더 지나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고 있다. 그 사이에 충전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자,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처럼 뭐 휴대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충전 방식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급사 쪽에서 이런 충전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대차도 분명히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테슬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초고속 충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SK로 이제 편입이 돼서 뭐 SK 시그넷이 된 시그넷 EV라던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다 굉장히 많은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전 사업 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충전소가 많이 모자라죠. 그러면은 아무리 투자를 했더라도 땅이 훨씬 더 넓은 미국, 그리고 그 외에 뭐 캐나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유럽도 있고 그 많은 나라들이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충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실제로 충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고 그걸 솔루션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 제가 볼 때 이게 상승 초입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천천히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같은 영역에서 제가 당장 출발하는 종목 중에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외에 뭐 S트래픽이나 이런 종목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이슈 받을 때마다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전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양극재나 이런 리튬이나 원자재 쪽으로
계속 정책 이슈가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이지 충전 사업을 절대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 절대 작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엠텍이나 이런 리튬 관련주들은 우리가 상반기에 뭐 핵심으로 너무나도 뭐 좋은 수익률 올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추가 수익률 붙여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반등 노리고 보세요. 400% 넘는 수익률을 우리가 보였는데 이 정도면은 수백 퍼센트 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제가 계속 비유해 드리는데 프로젝트 끝나면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휴가 다녀와야 된다. 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시키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짬짬이 뭔가 뭐 급한 일만 한 번씩 이렇게 처리해 주러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더 움직이기보다는 휴식을 좀 더 취해야지 추후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R&T나 염호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아주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콩고나 뭐 이런 광산 쪽인데 이제 뭐 재련 기술부터 시작해서 운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도 자전거용이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검증을 우리가 조금 한 가지만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이제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반리튬은 후발주로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은 항상 후발주로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함께 폐배터리의 핵심이다라고 교육해드렸고 바닥에서부터 이 종목도 너무나도 많이 올랐죠. 그 중에서 우리도 110%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간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이니까 조금 모아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놨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시각을 돌려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너무나도 많은 수익을 올렸으니까 조금 돌아가면서 에너지 섹터에서 뭐 천연가스나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돈줄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이 세 번째 종목은 우회하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만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장중에 대표님과 소통도 해보실 수 있고요. 대표님이 매일같이 정말 짧게 시청해 볼 수 있는 교육 영상들도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 드려볼 텐데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도시가스 이 비즈니스 통합장비, 온라인 교육,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1세대 뭐 걸그룹이라고도 하는데 핑클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당시에 활동했던 3인조 여성 그룹 이렇게 앞머리 묻지만 마시고요. 대답을 좀. SES라는 그렇죠. 이 종목명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춤도 사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여기까지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서서 진행을 하셨으면 우리가 춤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앉아 계시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렇고 지수가 쉴 때 우리가 요거만 보면 된다. 그 작년에 전쟁 딱 터졌을 때 세 가지 섹터가 강했어요. 뭐 전쟁이니까 당연히 방산주가 강하겠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국가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에너지. 그리고 식량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곡물주나 이런 식량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1, 2, 3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그날은 지수가 좀 쉴 수 있다라고도 올해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죠. 네,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쉴 수 있는 날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틈새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000원 구간을 계속 두들기는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한번 넘어갔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이탈했죠. 그럼 4,000원 회복하면 뭐예요? 트랩 완성이죠. 그럼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4,000원이 회복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로 강세를 보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수급도 들어왔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돌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스퍼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4,000원 회복 요 부분을 맥점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정 원조 요정 걸그룹 이름과 굉장히 비슷한 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돈줄 종목이요.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대표님이 들고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고 굉장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 종목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하나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에 제가 교육해드리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원사이드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55,000원 이 구간까지 그렇게 이탈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더라도 여러분들 더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대응 전략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이게 바로 쇼츠 영상 중간 지점인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만 보셔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봤더니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올해 초에도 제가 이 종목 강조해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유망 종목에도 이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저는 꼽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양쪽으로 날개를 그냥 산업은 다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산업이 영위하는 산업이 다 잘 되고 있고 이쪽으로 해서 또 기업 내에서 방산 쪽을 하나에로스페이스에 아예 몰아줬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조절을 해서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대놓고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 자산이 많은 하나그룹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수익을 계속 붙여가는 벌써 143.08%라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고 이제 이 관련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뭐 관련주 중에서 뭐 이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교육해드리고 94%,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포착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6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붙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셔야 되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른 종목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이 돈줄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오로지 입장하셔야지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광객측기기, 광부품, 자동 제조 장비, 분포용 온도 센서 등을 주요 제품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몇 가지 넌센스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도둑이 싫어하는 과자는 뭘까요? 도둑이 싫어하는 과자요. 눈에 띄네. 자, 그리고 매한테 물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매한테 물리는 거. 매한테 물리는 거요? 메가바이트. 자, 그럼 세 번째. 프로가 5명이 화내지 마세요. 프로가 5명이면. 프로가 5 프로? 네, 이 종목명 힌트는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너무 민망하니까 차트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 3,500원 구간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쉬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다라면 이제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UAM 관련주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네옴시티 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가져 보시고요. 시간강의상 5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 입장하시면은 쇼츠 영상 통해서 자세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또 내일 온라인 교육 예약돼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까지 좀 진하게 우리가 1시간, 2시간 시간 제약 없이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교육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마지막으로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교육 받아보시고 이 돈줄 종목 모두 수익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종목 공부뿐만 아니라 짧게 시청 가능한 이런 속성 과외부터 진한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라든지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